조용히 세상을 떠났지만 한동안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엔 시간이 멈춰 있었고 식탁 위엔 오래된 음식 봉지가 그대로였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지만 달력은 그날 이후로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는 있었지만 멀리 살았고 이웃과는 인사만 하는 사이였고 몸이 아프다는 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은 집안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를 신고한 관리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독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리 특별한 사연이 아닙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는 900만 명을 넘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입니다. 혼자 산다는 말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지만 혼자 죽는다는 말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 혹시 느끼고 계셨나요? 고독사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조용히 천천히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는 하루. 문득 전화번호부를 열었지만 전화를 걸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밤. 몸이 아픈데도 그냥 누워서 하루를 넘기게 되는 날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점점 세상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고독사라는 단어를 피하려 하지 말고 조금은 담담하게 마주하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나씩 시작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노후의 고독사를 피하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7가지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고독사는 왜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걸린 시간 약 3달. 처음엔 관리비가 밀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주민신고로 관리인이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자식은 있었지만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으며 이웃과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대판 고독사입니다. 이제 이런 뉴스는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1인 가구 900만 시대.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가파르게 늘고 있죠. 중요한 건 혼자 산다는 게 곧 위험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문제는 혼자 살면서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을 때 위험은 시작됩니다. 예전엔요, 누가 이틀만 집에 안 나오면 이웃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장 가게 주인이 요즘 얼굴이 안 보이네 하고 안부를 물었고 동네 약국에서도 약 타러 안 오셨어요?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사생활 침해라는 말로 가려졌고 관심을 갖는 것보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게 예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웃과 말하지 않고 살아도 이상하지 않고 가족끼리도 문자 한 줄 없이 며칠 몇 주가 지나갑니다. 기술은 우리를 연결해 주었지만 마음은 더 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건 서서히 관계가 끊기고 감정이 무뎌지고 몸이 아파도 참게 되는 시간들이 쌓여 결국 세상과의 마지막 끈까지 끊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알아차릴 사람은 누구일까?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심 어린 통화를 나눈 건 언제였지? 누가 나의 건강을 걱정하고 내가 며칠 보이지 않으면 찾아줄까? 생각보다 아무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사를 막는 건 복잡한 시스템이나 거창한 보험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한 사람과 다시 연결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충분히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고독사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7가지 대비 전략을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중 가장 중요한 것, 관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2장.
절대 끊기지 않아야 할 연결선 4가지. 고독사는 몸이 아파서도 돈이 없어서도 혼자 살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사람이 지금 괜찮은지 궁금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도 나를 알리지 않는 것. 이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는 진짜 혼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독사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도 딱 4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가족 중 단 한 사람과의 연결.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멀어진 사람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사를 가장 먼저 확인해 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가족입니다. 자식이든 형제든 조카든 딱 한 사람.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내가 며칠 연락이 없으면 혹시 무슨 일 있나? 하고 전화를 해줄 사람. 그 사람과 정기적인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엔 문자 1통. 매달 첫 주엔 영상 통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안부 전화. 이런 작은 연결이 내 삶의 끈을 절대 놓지 않게 해줍니다. 2번째, 가까운 친구 1명. 혈연보다 더 따뜻한 연결. 그게 바로 우정입니다. 밥은 같이 안 먹더라도 카톡은 자주 나누는 친구. 아무 말 없이 얼굴 한 번 봐도 위로가 되는 사람. 그런 친구 1명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가끔 연락이 끊긴다고 서운하다고 먼저 끊어버리지 말고 오히려 지금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번째,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마음 붙일 곳이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의 운동교실, 주민센터에서 하는 취미 모임, 매주 열리는 작은 장터나 자원봉사 활동,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 공동체. 여기엔 사람이 있고 관계가 있고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안 보이시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이 한마디가 고독사를 막는 가장 따뜻한 방패가 됩니다. 4번째, 비상 연락망 만들기. 혼자 살면 비상시 누군가에게 알려야 할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땐 이웃에게, 관리실에, 복지사에게 말 한마디 해두는 것. 제가 혼자 살아서요. 혹시 며칠 이상 안 보이면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큰 부탁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도와줍니다. 또 요즘은 지자체마다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나 1인 가구 안부 확인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동주민센터에 문의만 해도 연결 가능합니다. 관계는 많을 필요 없습니다. 끊기지 않는 연결선 단 4개면 충분합니다. 가족 한 사람, 친구 1명, 마을 공동체 하나, 그리고 연락을 받을 한 곳. 그게 나를 살리고 내 죽음을 고독사로 만들지 않게 해줍니다. 3장. 외로움이 몸을 병들게 한다. 외로움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기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외로움은 흡연보다 더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우리 몸에 실질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당신이 느끼는 쓸쓸함, 허전함, 무력감.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진짜로 질병을 만들어내는 기전입니다. 대표적으로 외로움이 계속되면 우리 몸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질환이나 치매 발병률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 생기는 가벼운 기억력 저하. 나이 들어서 그래 하며 넘기기 쉽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매일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낸다는 분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한마디 대화 없이 하루를 마감하는 분들. 그 시간들이 조용한 병이 되어 몸을 잠식합니다. 정신적인 우울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쉬운 가장 큰 감정 조건이고 한번 우울에 빠지면 몸까지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병원 예약을 미루게 되고
앞길을 건너뛰게 되고 약을 제때 챙겨 먹는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그런 자신을 스스로 더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러다 사람을 더 피하게 되고 악순환은 깊어집니다. 무엇보다 몸이 아픈 사람은 주변이 돌봅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 아픔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 괜찮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명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직 없다면 나 자신에게 최소한의 건강을 돌보는 책임감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기, 우울증자가 체크하기, 복지관이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정신건강 상담 프로그램 이용하기, 아침마다 햇볕 받으며 산책하기,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꼭 챙겨 먹기. 이런 작은 행동이 몸을 지키고 마음을 붙잡고 결국 나를 세상과 이어주는 줄이 됩니다. 4장. 죽음을 알릴 사람이 없는 집 만들지 않기. 우리는 보통 집 하면 가장 안전한 공간을 떠올립니다. 바깥 세상에선 지치고 상처받아도 문만 닫으면 그래도 여기선 쉴 수 있다고 믿는 곳. 하지만 그 집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고 택배는 문 앞에 쌓여가고 신문은 며칠째 그대로.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집에 아무 기척이 없다는 걸 관리실 아니면 이웃이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그걸 너무 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 집 안에서 쓰러졌을 때 누군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조인가? 지금 사는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평소 창문을 여나요? 이웃과 눈을 마주친 적은 최근에 언제였나요? 혼자 사는 집에서 7일 이상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미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이 없는 집에도 사람처럼 반응하는 장치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활동 감지 센서는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으면 경고 신호를 발신합니다. 문 열림 센서는 외출 여부, 생활 패턴 확인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전기 사용량 분석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합니다. 응급 호출기기는 쓰러졌을 때 버튼 한 번으로 구조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비들은 단지 기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누군가에게 보내주는 생명선입니다. 더불어 관리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혼자 사는 사실을 알리는 것,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응급 연락망에 가족이나 친구 한 명 지정해두기, 이런 조치 하나하나가 혼자 죽는 상황을 막는 가장 실용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로 등록하면 지자체에서 안부 확인 전화나 방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지 모를 뿐입니다. 묻고 신청만 하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뭘 새로 설치하고 뭘 관리사무소에 말하냐며 자존심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조용히 죽는 것이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는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누군가 내 상태를 알아주는 것. 그게 가장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입니다. 이제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몸도 챙기고 집안의 리스크까지 점검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는 일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장례와 재산 정리까지 포함한 현실적인 준비, 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5장. 장례까지 준비되어야 진짜 대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죽으면 그냥 알아서 처리되겠지. 죽은 뒤엔 나도 없는데 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건 고독사를 피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저 피하고 싶은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선요. 고독사 이후가 더 문제예요. 집안에서 혼자 생을 마감하신 분들,
뒤늦게 발견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누가 신고했고 누가 연락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누구도 없으면 결국 지자체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장례식, 무연고 납골당, 유품은 정리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요. 그게 조용한 죽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독사를 진짜로 피하고 싶다면 장례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살아있는 동안의 책임을 마무리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장례 방식 정해두셔야 합니다. 나는 화장을 원하는지, 종교식이 좋을지, 누구에게 연락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이요. 종이에 간단히 써서 눈에 띄는 곳에 두기만 해도 됩니다. 꼭 자식한테 말 못하겠으면 노트 한 권에 정리해두세요. 그게 남겨진 사람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비용 문제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장례 치를 돈도 없다고 하세요. 맞아요. 장례 한 번 치르려면 기본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요, 소액 장례 보험도 있고 상조회사와 미리 계약해두는 상품도 많아요. 또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내 돈 중 일부를 장례 비용으로 지정해서 맡겨두는 거예요. 이건 진짜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유산 정리입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정리 안 된 채로 남는 것만큼 무거운 게 없어요. 통장, 보험, 대출, 보증. 이런 것들 한 장짜리 표로만 만들어놔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 입장에선 정말 고맙죠. 특히 빚이 있으신 분들은 꼭 메모해 두세요. 내가 죽은 뒤 누가 이걸 감당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하니까요. 마지막은 사망 이후의 행정 절차입니다. 이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지자체에서 1인 가구 대상 생전 등록제도 운영하고 있어요. 나는 혼자 산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사람에게 연락해달라. 이렇게 미리 등록해두는 거죠. 이거 하나로 사망 신고부터 장례까지 행정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지금 당장은 귀찮을 수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인데 뭘. 이런 마음도 이해됩니다. 근데요, 이걸 내가 준비하면 남은 사람은 상처 대신 감사를 느낍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멋있게 사셨구나. 이런 말 진짜 듣고 싶은 말 아니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당당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천천히 하나씩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준비했어도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살아있는 연결입니다. 6장. 마지막 고독사는 연결이 끊겨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데는 두 번의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숨이 멎는 그 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때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이 바로 고독사입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애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았을 때, 그건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긴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혼밥, 혼술, 혼여행.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말. 이젠 너무 익숙하죠. 하지만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때로 연결을 귀찮아하고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혼자가 편하다는 말로 진짜 외로움을 덮어두곤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화번호부를 열었는데 전화 걸 사람이 없는 걸 깨닫습니다. 몸이 아파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이런 걸로 괜히 걱정 끼칠까봐 혼자 참고 넘어가죠. 그게 반복되면 우리는 진짜로 세상과 멀어집니다. 고독사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긴 시간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은 나와 아무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은 세상이 조용히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이 끊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존재가 아닌 누구도 모르는 빈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연결을 작게라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오래된 친구, 멀어진 가족, 언제 한번 연락하려다 말았던 사람. 그냥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그 한마디면 됩니다. 반가워할 수도 있고,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고맙다고 말할 겁니다. 왜냐면 누구나 외롭거든요.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먼저 연락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살고 있다면 반드시 나를 기억해줄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복지관 직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관계의 깊이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이 사람이 며칠 안 보이면 이상하다. 이 사람에게는 가끔 연락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고독사는 오지 못합니다. 또 하나 당신도 누군가의 연결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잊고 지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 사실은 용기가 안 나서일 수도 있고,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망설이는 중일 수도 있죠. 그럴 땐 당신이 먼저 다가가세요. 당신의 그 손길이 누군가의 외로움을 끊고 세상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과도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연결만큼 중요한 게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에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외로움은 참을 수 있어. 그 말로 감정을 눌러놓지 마세요. 내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 내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 내 삶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게 고독사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잘 지내지? 예전에 내가 해준 말 문득 생각났어. 밥 한번 먹자. 이 짧은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안에 있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릴 때 따뜻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 오늘 다시 연결하세요. 지금 이 순간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어두운 방에서 당신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는 그 한 걸음. 그게 바로 고독사라는 단어를 당신의 인생에서 지워내는 가장 강력한 선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조금 더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